네,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탈당한 전직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당직자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희망시대의 정진우 회장 연결합니다. 정 회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한 이유 뭔가요?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그 어떤 비전도 없고 또 정당으로서의 기능도 이제 다 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어떤 신락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갖는다는 것도 무망한 일이다 싶어서 이제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최근에는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이것이 탈당을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됐나요?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혁신안이 이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 관심 있는 국민들은 과연 이 혁신안으로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결국은 그 혁신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당이 혁신하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아닌가 하는 그 고개를 다 갸웃거리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탈당한 분들이요. 이 보도를 보니까 5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1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어제는 정확하게 몇 명이 탈당한 건가요? 어제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모였는데 정론관에 저희들이 기자회견한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엄격하게 방호과에서 통계를 해서 안에는 많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15분 들어갔는데 중앙당에 있는 당직자 출신들하고 지방의 핵심 당원들 이렇게 해서 약 100여 명이 탈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00여 명이 맞는 거군요. 예. 그렇다면 아까 실망도 말씀 주셨고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혁신안을 봐도 혁신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대표 책임론과 또 이제 친노 개파 청산이라는 비주류의 주장이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했는데 이제 혁신위가 출범한 이후에는 마치 이 당이 지도부도 없고 혁신이만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혁신안에 대해서 공천에 관계된 국회의원들은 혁신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혁신안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혁신을 아니라고 내놓은 것이 어찌 보면은 대표의 권한만 강화하는 제왕적 대표 체제를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네. 평가위원장도 대표가 직접 지명하고 외부 인사를 100% 기용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대표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것이고 권한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최고위원이나 이런 의결기구를 없애는 이런 안들은 기존에 우리가 정당을 했던 사람들로서는 이런 게 과연 혁신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민심을 붙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준의 개혁, 이런 방향의 개혁으로는 이 야당이 절대 나아질 수 없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대하셨던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대안이 나온다면 당에 잔류하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당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당을 오래 했지만 수없이 되풀이되는 선거지만은 이 선거에 참패하면 깨끗이 또 이렇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서 또 다른 세력이 또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당을 맡아서 또 운영도 하고 그러면서 돌린 당원들이나 민심을 다시 한번 규합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우리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그리고 이번에 보선 참 텃밭을 내준 그런 보선 참패를 하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혁신위를 꺼내 들어가지고 그 혁신위를 가지고 그 혁신 내용을 가지고 대표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렇다고 하면은 아마 당원들도 국민들도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납득하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네,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탈당, 결국 당을 나오신 건데요. 예. 그렇다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호남 지역이 중심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호남을 시작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전국 신당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당 창당론이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얘기인데 결국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역당이 된다면 지지 기반이 너무 협소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호남당, 지역당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건 참 기득권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득권 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호남이 뿌리입니다. 호남이 없으면 이 새정치연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보궐선거 그 전부터 이 호남이 새정치연합의 뿌리라고 하는 이 기반이 뿌리채어 집으면 빠졌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지도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혁신에서 적당히 어떤 이게 혁신 아니다 하고 포장해서 다시 또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손을 내민다 그래서 그 달아난 민심이 올 걸로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당 또 뭐 전국정당으로 가야 된다. 때만 되면 뭐 지역당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기득권 논리고 절대 그렇게 우려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탈당을 하셨고 신당 창당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총선에서 이제 결전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탈당 인사 중에서 신당 창당의 구심점이 되어줄 인물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어제 탈당한 인사 중에 현역 의원이나 혹은 당의 원로 같은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좀 신당 창당의 애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어제 저희들이 그 탈당한 국민희망시대에 저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전적으로 신당을 만들어서 무슨 대표도 되고 지역 지도급 인사가 된다 한다면 그 당은 성공할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저희들이 어제 탈당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것은 신당 창당에 필요한 사전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급 인사들, 앞에 내세울 또 당을 끌어갈 지도급 인사들은 국민이 인정할 만하고 국민이 신망할 수 있는 그런 지도급 인사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급 인사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부단하게 많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함께 할 것입니다. 네, 바닥을 다지시겠다. 그리고 이제 인사들은 모은다. 신당에 필요한 사전 작업. 여러 가지 정지 작업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나서서 신당의 지도부가 되거나 얼굴이 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회장님 그런데요. 내년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당을 새로 만들고 후보를 내고 사람을 모으고 총선 치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요?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6개 시도 대규모 큰 도시에서 6개 시도에서 대규모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 강연회 주제도 이제 호남 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민심 의견 수렴차 전남하고 호남 전라북도 제주 서울까지 쭉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정당 경험이 참 정당에다 한 30년씩은 한 사람들. 회장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고 시간 충분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희망시대 정진우 회장이었습니다.